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인판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드시죠? 숫자 노름, 한 게임 머니 같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이제 하루에 몇백 몇천만 원씩 계속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했죠. 요새 좀 느끼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암울했던 시간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은 위로가 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조금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건가를 예측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말 있죠.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그리고 항상 경기는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죠. 경기는 어쨌든 좋지 않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항상 언제나 지금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의 경기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호경기, 경기가 좋을 때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죠. 그리고 살짝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봐왔던 풍경들을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죠. 완벽하게 다른 풍경을 봐라. 그래야만 완벽하게 다른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삶은 그렇지 않죠. 인생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떤 순풍이 오든 그 어떤 역풍이 오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라는 그지같은 어려운 학문에 어려운 도구를 직면했고, 그 수많은 수모와 욕을 뒤지게 얻어먹고 잘 참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도 큰소리 떵떵 치면서 약간 거만한 표정과 약간 재수없는 목소리로 왜 그러고 사니?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완벽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를 이룬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겠지만, 어쨌든 매일 아침 제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나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잘 견디셨고 잘 인내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중히 깎듯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 시련 또한 충분히 여러분들의 내공이 만렙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어떻게 보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호화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어쩌면 죽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돈들이다.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꼭 좋은 곳으로 보내셔야 된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냐의 관점이 아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어둠이죠. 그리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부재죠. 그리고 도전은 우리들이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들을 이끌죠. 그리고 어쩌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족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전은 힘들고 어렵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아직도 밖에 나가시면 암호화폐 하면 미친놈, 또라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람 취급 안 했겠죠. 거의 6년 전, 7년 전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저는 예측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친놈 소리를 들었겠죠. 또라이 소리를 들었겠죠. 이제 살짝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서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제가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부가 무엇일까요? 돈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까요? 그때는 과연 언제쯤일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자 유전자가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오고 있는데 괜히 겁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자신을 오롯이 마주할 때, 도전할 때 다가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오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오스가 꽤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오스는 제가 거의 영상에서는 800원, 900원대부터 간간히 한두 번씩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오스 가격이 18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오스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제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외에 코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코인이 있죠. 폴카닷, 체인링크, 비체인, 그리고 이오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코인,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나니까 이오스 공급량 절반 소각, 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문이 떠서 25% 급등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오스 재단의 CEO가 X를 통해서 이오스 절반의 소각을 암시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올렸다. 갖고만 있어도 쭉쭉 상승을 하겠죠. 자, 어쨌든 비트TV가 말만 하면 그 코인이 호재가 뜨고 있습니다. 이놈의 XRP는 그렇게 주구장창 말했는데 왜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데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 가냐고. 그리고 항상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곧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조그만 상승해도 우왕좌왕 하지 마시라고, 잘 버티시라고. 공댕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이제 거의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그 말이,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세뇌가 돼 있죠. 세뇌가. 자, 어쨌든 이오스 더 갈 거고요.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참 깜찍한 인물이죠. 누굴 위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어쩔 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을 걱정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걱정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가장 깨끗한 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규제의 명확성, 암호화폐 기준이 되는 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을 한다.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서 있는 XRP 리플, 이 사건,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상승을 해서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규제의 명확성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또 한번 이 시장은 휘청거리겠죠. 겐슬러의 기습, 참 말도 잘 만들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코인 판매 그 자체가 증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불안불안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까요? 언제 봐도 참 또라이 같습니다. 2020년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시작을 했고 지금 2024년 3월이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분명 2020년에는 악재로 보였던 코인 하나가 지금은 굉장한 허재로 보인다. 그걸 저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집단 지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코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기축통화국, 전세계 모든 돈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곳, 스위프트, IMF, 세계은행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전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국만을 위한 금융기관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과 리플과의 파트너십, 아이러니하죠. 게리 겐슬러는 항상 모든 코인들이 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 또한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끈질기게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회사를 리플을 미국만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세계은행, IMF, 국제결제은행 그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뭐가 진실일까요?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게리 겐슬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은 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할까요?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할까요? 그 진실들이 새롭게 생성이 될까요? 이미 코딩이 돼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게리 겐슬러 아직도 암호화폐 투기성이 너무 크다. 암호화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수많은 대중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만 하고 있다. 조심해라. 큰일 난다. 분명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 또한 자급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증명 방식을 바꾸었을 때 증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 한해 2024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표준이 되는 놈은 꼭 하나 튀어나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되는 놈을 통해서 백만장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